그리고 데일리 테스트 또 탑지 못 받으신 분이 소리 다 있니 혹시? 아니 다 못했어? 응. 응? 응, 듣기도. 그러네. 아유 뭐 퍼펙트하네 퍼펙트. 잘했고. 자 그러면은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좀 먼저 할 건데 일단 저기 누구냐? 피드백을 하기 전에 앞서서 검사를 좀 할게요. 검사를요. 소리는 다음에는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봅시다. 고양이부터. 위치는 상관없는데 근데 얘들 왜 이렇게 썼어? 축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봐. 자 수업 뒤에서 이건 상관없어. 이건 상관없어. 오 뭐야 내용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어? 오 대단한데? 자 너 김지 자 다음에 유리는 해보고 그 다음에 소리 아직 다 못했지? 이거 뒤로 넘기는 걸 좀 약간 꺼려하는 것 같은데. 아니 잘 나갔는데. 뭐라는 거야? 이거 상관없어. 소리는 답지를 여기다 줄게요. 잠깐만 앞에 하고 좀 볼게. 고소 풀나? 알겠습니다. 자, 저기 규리도 답지에다가 줄 테니까 다 하고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은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좀 먼저 할게. 자, 생각해보니까 잠깐만요. 아니다. 다음 주에 목요일부터 학원 방학인 거 알고 계시죠? 몰랐어요? 언제까지? 혹시 내가 공지했었잖아. 카톡방에다가. 아니 그게 공지문이 너무 길어서 읽다 보니 까먹었어요. 그것도 맞아. 몇 대부터예요? 29일부터 29, 30, 31, 1, 2, 3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으로는 다음 주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이렇게 쉬는 거네요. 됐죠? 목요일 드셔야 되는 거야. 목요일 원래 너네 저거잖아. 모의고사. 이날요? 모의고사? 예, 모의고사 안 합니다. 네, 그러네? 꿀빠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여러분 제가 내준 클리닉 열심히 하시면 돼. 수요일에 응? 수요일에 굿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했어. 호연아,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했어. 수요일 날에는 모의고사를 할 건데 지금 이 부분을 그 이제 모의고사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과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돼요. 선우 쌤이랑 그다음에 또 저기 뭐야, 그 효준 쌤이랑 좀 얘기를 나눠봐야 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근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 같아. 수요일 날 되는 사람은 수요일 날 해야지. 시를 듣는 사람 시를 해야 되는 아니 하면 되지. 야 그거 얼마나 된다고? 1시간 반밖에 안 되는데. 좋아요. 일주일 답반인 줄 알고 아쉬웠습니다. 아 진짜 계속 말은 잘해 진짜 말을.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했던 그 질문들인데요. 1번 내용 이제 뭐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뒤에 좀 잘 보이나? 잘 안 보여요 혹시? 어때요? 승은이 잘 보여? 괜찮아? 지혜 잘 보여? 괜찮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1번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의 이제 소재가 뭐였는가? 습관에 의해 결정되는 스키마라는 거였는데 스키마라는 게 이제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평가자의 역할, 속해 있는 뭐 맥락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스키마라는 게 뿐만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자주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 우리 지난번에 빈칸의 정답이었죠. 자 여기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은 빈칸 문제로 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빈칸으로 뚫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정답 accessibility 4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데 왜 4번이 정답인지에 대한 해설을 이제 써놨으니까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그 우리 빈칸 문제를 들어갈 때 제가 뭐 늘상 하는 얘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빈칸을 아무데나 뚫지 않는다 절대로 무조건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다가 빈칸을 뚫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스키마는 역할 맥락과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습관적인 스키마가 최근에 활성화된 것처럼 기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기서 스키마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판단하는 기준. 자 그때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게 뭐였습니까? 저는 저라는 사람은 이제 만약에 인간 대 인간으로 볼 때랑 그리고 강사 대 강사로 볼 때랑 그리고 부원장 강사로 볼 때랑 저는 그 각자의 그 관점이 달라요. 스키마가 다른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부원장으로서 업무를 너무 많이 해갖고 이 부원장의 이제 스키마가 너무 이제 강한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제 자꾸 막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접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아들내미한테 내가 아들내미한테 부원장의 시선을 갖고 내가 아들내미를 대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나한테 활성화가 잘 돼 있으니까 이제 아들한테도 그러는 거지. 아빠, 나 숙제 이렇게 해갖고 나 다 해왔어. 야 여기 빠졌고, 야 너 B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그래서 특정 스키마를 이제 자주 사용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데 여기서 보자면요. 지금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하자면 높아진 사용 가능성이라고 이제 말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특정한 스키마를 자주 사용하게 된다는 거니까 습관적으로 어떤 특정 스키마를 사용하면 습관적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높아진 접근성이 되겠죠. 높아진 접근 가능성. 이게 앞에 나와 있는 뭐랑 연결되는 겁니까? 우리 기존의 빈칸에 나왔었던 습관이라는 이 habit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 운동 경기 관람의 목적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자 운동 경기를 이제 직관하러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론 이제 운동 경기 자체를 관람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좀 상호작용을 하려는 것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면 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려고 하느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됐죠? 이게 이유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휘 문제로 나왔는데 자 어휘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어휘 추론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당연히 주제에 대한 파악이 돼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해당 문장에서의 맥락을 봐야 됩니다. 해당 문장에서의 맥락.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당연히 그 보기문의 어휘를 알아야겠죠.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충족돼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지난번에 그 제가 이제 데일리 테스트를 냈을 때 그 예전 그 수능 특강 라이트를 가지고 이제 제가 그 변형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밑줄 문제에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있는데 decline이라는 표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willingness냐 unwillingness냐 요 문제 나왔었잖아 지난번에 풀었을 때. 근데 그때 그냥 willingness를 쓰면은 기꺼이 뭐뭐 하고자 하는 플러스적 어감, decline은 감소니까 마이너스적 어감이 되는 거죠. unwillingness는 뭐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꺼리는 거니까 마이너스적 어감, decline이 마이너스. 그래서 이중부정적인 어감이 되기 때문에 이제 willingness가 그때 당시에 정답이었는데, 자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대체로 주제를 알아야만 풀 수 있고 아무데나 밑줄을 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글 전반적인 내용을 안다 하더라도 해당 문장에서 낚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휘 문제를 출제할 때. 지금 이런 문제처럼. 우리가 이 문장의 맥락은 알고 있었어. 아니, 소리. 글 전체의 주제는 알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 decline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은 unwillingness를 고르면서 틀릴 수도 있었다는 거였죠. 즉 해당 문장에서의 맥락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보기문 어휘까지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사실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3번 케이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어. 가장 대표가 되는 게 적응고야, 적응고. 이제 단어 난이도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보기문 어휘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제 소거법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특히 2학기부터 이게 좀 심화가 돼요. 2학년 2학기 때부터. 왜냐면 단어 난이도가 좀 급상승하는 좀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에 걸쳐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기문 어휘가 예를 들어 선택형으로 나왔어. 뭐 A, B, 뭐 만약에 빈칸 두 군데로 뚫어서 나왔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단어가 최소 10단어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1, 2, 3, 4, 5번 해갖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단어를 선택을 할 때 무조건 한 라인에는 그래도 최소 하나는 알만한 단어를 주거든요. 이제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확실하게 아는 단어들을 보고 거기에서 확실히 아닌 것부터 날리면서 푸는 이런 소거법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난이도가 올라가면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어휘 추론 문제를 풀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데 내신에서 되게 선호하는 문제입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어휘 추론이 한 문제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거랑 좀 비슷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흐름상 어색을 고르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보통 내신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흐름 추론은 그렇게 잘 선호하진 않아요.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골라라. 이게 잘 안 나옵니다. 내신에서는. 왜 안 나오느냐면요. 어휘 추론이랑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휘 추론은 낚시를 걸 수 있잖아요. 그쵸? 요 밑줄만 제대로 밑줄만 보고 앞뒤 내용 제대로 안 봐서 틀리는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흐름 같은 경우는 문장 전체를 어차피 다 볼 수밖에 없으니까 학생들이 잘 안 낚이거든. 그리고 출제하기도 어려워. 문장을 새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내신에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유형이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어휘 추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요거였어요. 운동 경기의 관람의 목적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각 번호별로 주제와 맞닿아 있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해당 문장에서의 맥락도 함께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게 어휘 추론 푸는 거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 expression 하고 나와 있는데, 자 다른 동기의 표현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다른 동기가 뭐냐? 경기를 직접 관람하는 것이 아닌 다른 동기부여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거를 표출하기 위한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직관을 하러 가는 게. 그럼 이 내용 자체가 뭡니까? 사람들이 경기를 관람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라는 소재와 즉 주제와 부합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동기부여를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다른 동기가 바로 무엇인데요? 이게 바로 The social contact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동기를 보여준다, 표현한다라는 1번은 문제될 게 없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이제 제가 그 기출에서 따온 거거든요, 직접. 근데 2번을 내가 바꿀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 학교 시험에서 나온 거니까 그냥 내보자 해갖고 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2번은 별로 안 중요해요. elaborate이 이제 상세히 설명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문장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회적 접촉을 위해서 사람들이 경기를 관람하러 간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인용구를 이어서 이제 쓴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바로 이 점이 이 윌리엄 맥도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된다. 뭐 책에서 이게 뭐가 중요해? 상세히 설명되는 오히려 내용이 중요하겠죠. 내용이.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책에서 그가 뭐를 전개시켰습니까? 여기에서 렉이 틀렸다라고 나왔는데
그리고 Various instinct in humans. 자, 그 남과 어울리기를 좀 좋아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의 부족이겠어요? 당연히 아니지. 남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니까 사회적 컨택을 위해서 사람들이 관람하러 가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3번이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나머지를 보자면 4번 같은 경우는 social creatures. 이거는 뭐 위에서 나왔던 social contact와 연결되는 말이니까 4번도 문제될 게 없겠고. 5번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딱 낚시하기 좋은 단어거든요. 여기 if절이 이제 나와 있는데, 자, 각각의 사람이 군중 나머지와 만약에 고립이 되어 있다면 고립된 상태에서 그냥 경기만 관람한다면 어떻겠는가? 아무도 안 올 것이다 이러면서 대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이 뒷내용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뒷내용에 따라. 그래서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글을 읽었을 때 isolated라는 표현이 나왔던 걸 여러분은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기억을요. 그렇죠? 자, 근데 내신에서 만약 출제한다면 어떻게 한다? 이런 거를 이제 함정으로 내갖고 여기 isolated에 밑줄 쳐놓고 이제 뒷내용 바꿔버리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암기에 의존한 사람은 얘가 맞구나 하고 냅둬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낚이지 말라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학교들이 대체로 대진, 대화, 그리고 저기 어디냐, 대진, 대화, 저동 요쪽이 좀 이런 류를 좋아해요. 아, 가자고도 추가할게요.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자 하는데 보기의 단어를 조건에 맞게 사용해서 빈칸을 완성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이 뭐였냐면요, 각성이 창의적 사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이제 다룬 글이었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통념으로 생각하는 건 뭡니까? 뭔가 우리가 굉장히 여유롭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잔잔히 흘러가는 뭔가 내면의 평화가 있을 때 그때 창의성이 발휘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창의성이 더 잘 발휘가 됐는가? 오히려 겁나 바쁠 때, 이때 창의성 발휘가 오히려 잘 됐다. 여기서 엄청 바쁜 상황을 각성이라는 표현, aroused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이제 본문의 주제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 자, 전반적인 주제를 지금 파악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조건을 보자면 보기의 단어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라, 단어를 변형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딱 2개밖에 안 나와 있죠. 단어 추가에 관련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단어 추가를 안 하는 게 정석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글쓴이가 우리에게 대절 이하라고 말한다라는 건데, 이 단어들을 보자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말을 일단 먼저 한번 생각해봐. 요약문을 쓸 때 다시 한번 글쓴이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일반적 통념과 달리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 통념은 무엇입니까? 뭔가 여유로울 때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그런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로울 때 창의성을 발휘하기 쉽다는 믿음을 말하는 거지. 됐어요? 이거 말하는 거야. 여유로울 때 창의성을 발휘하기 쉽다는 그 믿음, 이게 일반적 통념인데, 이것과는 달리 실제는 어떻다? 분주할 때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더 좋다. 이거죠. 이 내용이잖아. 이 내용.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게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영작을 하면 되는데, 힌트 단어를 보면은 contrary to가 나와 있죠. 뭐뭐와는 달리. 됐죠? 그러면은 이 contrary to 이하에 나와야 되는 거는 일반적 통념이라든가 뭔가 여유로울 때 창의성을 발휘하기 쉽다는 믿음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일반적 통념, 일단 belief라는 표현 나왔네요. 믿음 나왔고요. 일반적인에 해당되는 거는 popular 정도가 되겠네. 그래서 contrary to popular belief라는 녀석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아까 여러분 영작하신 거 보니까 이 덩어리가 이렇게 뒤에다가 쓰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부사 구니까요.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분주할 때 창의성이 증대된다라는 거를 써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살펴봐도 분주함의 느낌의 단어가 지금 없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패러프레이징이 됐다는 거겠고, 이 분주하다는 것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겠지. 그러면 일단 창의성은 아니겠죠. 창의성을 발휘한다라는 거니까. 그럼 얘는 제외하고요. 그러면 mood state랑 그 다음에 activating, 얘 말고는 뭐 없네요. 얘 말고는.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를 연결 지어주자면
기분 상태를 활성화시키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의 기분 상태를 활성화시키는 것. 내면의 평화가 있다는 거는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내가 굉장히 정신없고 바쁘다는 것 자체가 나의 여러 가지 기분 상태가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지금 분주하다는 거를 기분 상태를 활성화시킨다는 쪽으로 표현을 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activating mood state가 주어로 나온 겁니다. 얘가 뭐로 이끌 수 있다? 더 많은 창의성으로 이끌 수 있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는 뭐 이 정도로 보고요. 자, 오늘은 그 다음 진도 지난번에 했던 거에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단어 테스트는요, 제가 그냥 땡길 때 볼게요. 네, 그냥 제 마음입니다. 순전히 제 마음. 자, 12강에 4번 볼 차례죠? 알겠습니다. 페이지는 보자. 71페이지고요. 여러분 그 워크북으로 했던 것도 좀 같이 펴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요약문이나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봐야 되니까. 네. 12강의 4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워크북 예전에 했던 거 같이 펴서 확인 좀 해볼게요. 다 펴주세요, 워크북. 펴놓으라고 자식아. 다 되니? 자, 12강에 이제 4번을 보면은 빈칸이 좀 후반부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단어가 아니라 지금 구의 형태로 나와 있어서 아마 빈칸 그 보기문에 있는 단어를 해석을 먼저 하면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내용을 먼저 접근을 하고 글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내용부터 볼게요. During a particularly trying time early in my sales career, 나의 판매 경력의 초기에 특히나 뭔가 이 좀 노력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노력하는 시간 동안에 한 영업 그 관리자겠죠. 관리자가 나한테 포스터를 하나 줬답니다. 근데 그 포스터가 뭐라고 이제 쓰여 있었냐면요. If it is to be, it is up to me.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자, if it is to be니까 그것이 뭔가 꼭 발생할 것이라면은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좀 약간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뭐 포스터를 줬대요. 자, 일단 우리가 항상 첫 문장 읽었을 때 제가 늘 말하는 거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데 첫 문장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1인칭 시점으로 써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My sales career라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sales manager 뭐 이런 거 나왔고 뭐 포스터에 뭐 써져 있는 거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1인칭 시점이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도입부가 뭔가 스토리텔링으로서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도입부의 1인칭 시점에다가 그리고 스토리텔링으로 나온다면은 웬만하면은 글의 요지나 주제가 후반부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빈칸이 후반부쯤에 뚫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I realized, 나는 깨달았는데 within that moment, 그 순간 나는 뭘 깨달았는가? 백절이야를 깨달았습니다. If any changes or improvements, 어떤 변화나 향상이 were going to occur, 일어나려면요. 어디에서? In my outside world, 나의 바깥 세상에서. 나의 바깥 세상에서 뭔가 어떤 변화라든가 어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려면 그러면 they need to begin with my inside world. 나의 내면의 세계 안쪽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그 순간 내가 깨달았대요. 자,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긴 했거든요. 주제문이에요. 여기가 여러분이 워크북에 쓴 주제문과 동일한지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주제문인데 지금 이 주제문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내면 세계니 나의 외부 세계니.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비유는 아니거든요.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가 글의 전반적인 주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포스터 내용 있죠? If it is to be, it is up to me 라고 나왔습니다. 어떤 발생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라고 했어요. 이거를 패러프레이징한 내용이 바로 이 대절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포스터 내용을 패러프레이징한 게 대절 내용이라고. 다시 한번 무엇이다? 어떤 변화나 발전을 하려면요. 그러니까 나의 외부 세계에서 어떤 변화나 발전이 일어나려면 그러면은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 내 내면 세계부터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렉스캉학원이 발전을 하려면 나의 외부 세상이 변화를 하려면은 그러면은 나 자신부터 마음을 바꿔야 된다. 됐어? 이거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도 쉽죠. 그죠? 자, 그래서 외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내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그 내용이다. 간단하게 패러프레이징 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In life, 삶에서 meaningful, 모든 의미 있고 그리고 macrocosmic이 대우주적인, 매크로는 큰 거니까요. 그래서 대우주적인 변화랍니다. 사회에서는요. 사회에 대해서 의미가 있거나 대우주적인 변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위에서 말했던 외부 세계의 변화를 말하는 거겠죠. 외부 세계의 변화는 begins on a microcosmic, 소우주적인 수준에서 시작하게 된답니다. 그럼 뭐야? 앞에서 말한 거랑 똑같은 말이지. 됐어? That's you and me. 즉 너와 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라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을 말하는 거야. 개개인. 됐어요? 개개인이 변화해야 큰 틀이 변화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개인이 변해야 집단이 변하고 그래야 사회가 변하고. 됐어요?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계속해서. 자, 여기에서 이제 딱 빈칸이 나왔어요. You cannot, 자, authoritatively, 위압적으로 너는요, impose, 부과할 수 없대요. 또는 강요할 수 없는데요. Effective change upon any society. 자, 그 어떤 사회에도 효과적인 변화를 위압적으로,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말하는 거야. 강제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답니다. 효과적인 변화를요. Rather, 오히려 it must be a choice. 그것은 선택이어야 된답니다. 대절 이하하는 선택이어야 된대요. 자, 어떤 선택이랍니까? 느껴지는 선택이래요. 깊게요. 여기 안에서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라는 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서, 뭐 대충 이런 거겠죠. 뭐 개개인의 뭐 어떤 개인적인 변화, 개개인의 내면 세계, 뭐 대충 이런 말 나와야 정답이 되겠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주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문장부터 사실상 어떻습니까?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야. 계속 뭐야? 외부가 변하려면 내부부터 변해야 돼. 계속 이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똑같은 말 반복되고 있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 사실 뒷내용을 안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엇이다? 뭔가 내면 세계가 먼저 변해야 된다. 내면 세계 깊이 느껴지는 그런 선택이어야만 된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뒷내용 보기 전에 문제 한번 먼저 볼까요? 정답이 몇 번일까? 그 내면 세계와 관련된 무언가가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정답이 뭘까요? 몇 번을 했습니까? 수업 몇 번을 했어? 3번. 네, 3번이 맞습니다. The consciousness of its inhabitant라고 나와 있죠. 자, 그곳에 거주자의 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식. 됐어요? 이 의식이라는 게 뭐야, 얘들아? 내면 세계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용. Collectively, 집단적으로 사회의 구성원들은 must band together. 자, 함께 단결해서 and say with one voice. 하나의 목소리를 낸답니다. We're mad as hell and we're not gonna take it anymore. 자, 우리는 굉장히 빡쳐있고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한 목소리로 말해야 한대요. 자, 이어서 일단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For this to occur, however, 하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위해서, 의미상 주어고 뭐뭐하기 위해서야.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one person, 한 사람이 must be willing to take the reins. 자, 뭐랍니까? 기꺼이 뭐뭐 해야 한다가 되겠죠. 기꺼이 뭐 해야 된다? 통제권을 가져야 된답니다. 변화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된대요. 자, 잠깐 뒷내용 보기 전에 앞서서 우리 지금 여기 collectively 앞문장, 빈칸에 있는 문장까지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외부가 변하려면 내부부터 변해야 된다.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뭔가 신규 정보가 등장하면요. 신규 정보. 그러니까 신규 정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여태까지 읽었던 내용과는 뭔가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경우. 지금 다른 내용이잖아, 얘는. 지금까지 읽었던 거는 외부를 변화시키려면 내부에서부터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이 내용은 뭐야? 갑자기 뭐 우리가 이러이러하다라고 함께 단결해서 말해야 된다. 막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결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여기에서는 그 위에서는 뭡니까? 외부의 변화를 위해서
외부의 변화를 위해 내부에서부터 먼저 변화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였잖아. 그렇지? 그럼 이게 뭔 상관이냐고. 그렇죠? 조금 생뚱맞죠? 요 얘기 나왔다가 요 얘기 나왔으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규 정보가 나오면요. 세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가지 중 하나.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예시예요. 예시. 예시. 그러니까 제가 편의상 예시라고 썼는데 뭐 부연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시 또는 부연 설명. 두 번째는요. 내용 반전입니다. 반전. 내용 반전. 그리고 세 번째는요. 거꾸로 주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됐어요? 자, 이 두 가지를 보자면요. 예시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앞에서 주제가 실컷 나오다가 갑자기 신규 정보가 나왔어. 그럼 이 신규 정보는 예시가 되는 거야. 됐어? 자, 근데 우리가 반대의 경우로 나올 수도 있잖아. 반대의 경우. 예를 들어서 예시가 실컷 나왔어. 실컷. 그러고 난 다음에 신규 정보가 나왔다. 그럼 뭐야? 그럼 얘는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됐어? 거꾸로 반대 관계라고 보면 돼요. 예시와 주제는. 알겠죠? 보통은 신규 정보가 등장하면은 대부분 한 과반수 이상은 예시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뭐다? 여태까지 말했던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하는 것뿐이야. 부연 설명. 근데 이 문장만으로 보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되게 뜬금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 문장을 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들아, 논리 구조상으로 이런 문장은 삽입 문장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문장 삽입으로 출제할 수 없는 문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왜냐면 앞 문장과 연결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뒷 문장과 연결은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그러나 이것이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이 기꺼이 변화에 대한 통제권을 수반을 해야 된답니다. 변화에 대한 통제권을요. 여기서 한 사람이 변화에 대한 통제권을 이제 필요로 한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어떤 한 사람, 즉 개인이 자기부터 변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자기부터 변해야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부터 변해야겠다라는 그 변화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그 얘기가 뭐야? 본인의 변화를 말한다는 거는 내부에서부터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with all the risk, 모든 어떤 이제 리스크를 가지고요. Those reins entail. 자, 이제 those reins entail이니까 여기서 그러한 통제권을 이제 통제권이 수반하는 리스크가 되겠죠. 이렇게 수식을 하겠네요. 그리고 with the iron resolve니까 말 그대로 강철 같은 결심 이렇게 뭐 해석하면 되겠죠. 그런 강철 같은 결심으로 lay the charge of effect change. 자, 그러면 효과적인 변화의 부과를 유도해야 된대요. 직역을 하자면. 즉 효과적인 변화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정도로 의역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정리를 하자면 변화를 뭔가 외부적 변화를 발생시키려면요. 단결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외부적 변화가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 최종 목적. 근데 외부적 변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 전 단계에서 단결을 해야 됩니다. 단결을. 근데 그 단결 이전 단계가 뭐냐고. 단결 이전 단계가 바로 내부에서의 변화라고. 됐어요? 이렇게 가는 거라고. 내부에서 먼저 변화를 해. 나부터 변해. 그리고 각자 이렇게 변화한 각각의 개인들이 모여서 단결을 해.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 그러면 외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거를 마지막 문장에서 설명한 겁니다. 결국 뭡니까? 앞에서 계속해서 말했던 주제문의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 되셨나요?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의 소재를 좀 먼저 볼게요. 자, 안에서 시작되는 변화,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이 글의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쓴 요약문이 있는데 여러분이 쓴 것과 한번 좀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의 변화는 개인의 변화로 인해 생겨나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요. 강한 내면의 결단력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사회의 변화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회라는 거는요. 외부라고 쓰셔도 됩니다. 외부의 변화라고 하셔도 돼요. 똑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개인의 변화로 인해서 생겨나는 위험성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내면의 결단력. 결단력이라는 것도 지금 맨 마지막 후반부에 나왔던 내용이죠. 이 단결한다라는 말을 결단력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런 걸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적 변화, 외부적 변화는 뭐다? 이렇게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다. 됐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키워드는 뭐 요 정도? 사회적 변화 또는 외부적 변화. 이거는 개인의 변화 그리고 플러스 결단력. 얘네가 각각의 소재어 키워드가 되겠네요. 자, 문제 정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번이 되는 건데 그 해설을 간략하게만 좀 해드리자면 요 키워드만 체크하시면 돼요. 요형은 다 쓰지 마시고. 자, 그 사회 거주자들의 의식이라고 이제 아까 했었는데 자, 해설을 쓰는 걸 한번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어떤 변화나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내 안에서 시작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의 효과적인 변화는 외부에서 어떻게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스스로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됐어요? 외부에서 너가 마음을 변해라 한다고 해서 이 사회가 변하는 거냐? 그게 아니죠. 그렇죠? 야, 지금 이 사회 잘못됐어. 우리 나와서 시위하자. 야, 너 시위해야지. 너 변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회가 변하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본인이 진짜로 이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단결이 돼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사회의 그 거주자들의 의식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내면 깊이 이제 느껴진 선택이어야만 외부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았죠? 오케이. 자, 다음 내용 갑시다. 12강의 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빈칸이 맨 아래에 나와 있는데 우리 지난번부터 되게 눈에 띄는 단어가 나왔네요. 2번에 보면은 컨센서스라는 단어가 또 나왔네. 지난번에 한번 봤었지. 뭔 뜻이었어? 합의라는 뜻이었죠. 그렇죠? 나머지는 뭐 어려운 단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뭐예요? 자, 12강의 5번부터 볼게요. 그레이스 슈나에 따르면요, 오라클이라는 게 어떤 이제 신탁 뭐 아니면 약간 그런 느낌 생각하면 돼요. 오라클을 보면은요, 뭐라고 할까? 그 왜 저기 우리 막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 막 이런 거 만화책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런 기둥 있잖아. 이런 기둥, 그렇지? 이런 기둥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신전 있잖아. 이렇게 이런 옷 입고 막 이렇게 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를 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신탁, 신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요, 그 델파이 신전에서 신탁을 이제 요청되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뭘 하기 위해서? To gauge,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The risk of waging a war. waging a war 하면은 이제 전쟁을 벌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는 것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신탁을 요구했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할 건데 신이시여,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었대. 자, 그러니까 이 델파이라는 용어의 유래를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In modern times, 자, 현대에 들어서는요, 그 델파이라는 용어가 refers to 뭐를 가리키느냐? A group survey technique을 말한답니다. 요게 이제 핵심이겠네요. 뭡니까? 델파이가 뭐다? 집단 공동의 그런 뭔가 기법, 그러니까 집단 조사 기법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집단 조사 기법.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어. 이제 전쟁에 대해서 문제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집단으로 가고 신이시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이 만들어진 게 델파이라는 용어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For combining the opinions of several people to develop a collective judgment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럼 뭐 하는 거에 있어서? 결합하는 거랍니다. 그 의견을요,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결합하는 그런 집단 조사 기법을 말한답니다. 뭐 하려고? To develop a collective judgment니까 집단적 판단을 전개하려고요.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할게요. 다수결이야, 다수결. 아주 쉽게 말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자 어떤 이제 의견을 각자가 여러분이 다 이제 발의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찬성 반대, 어떤 문제에 대한 찬성 반대를 이제 여러분께 투표를 한다라고 쳐봐. 그러면은 이제 투표를 이렇게 쭉쭉쭉 하겠죠. 이제 개별의 의견이 모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의견을 결합한 집단 조사 기법,
그냥 우리 투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반장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뭐다? 바로 델파이라는 용어이다. 델파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다? 집단 공동의 어떤 합의점을 찾기 위한 의견 조사 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는 의견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는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 다수결이랑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소리. 이를 통해서 각자의 의견을 들어봐야겠네.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발의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우리 지금 어휘 클리닉 하잖아요. 이 어휘 클리닉을 우리 반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알반만 지금 4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딴 반들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엊그제 시험을 봤거든. 어휘 클리닉 테스트를 봤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시험을 그렇게 잘 못 봤어. 근데 내가 이제 참고로 말하면 커트라인 1개예요. 오늘 시험 보는 거. 아니 그렇다고 이따 보면 안 어려워. 걱정하지 마. 20단어밖에 안 냈어요 오늘. 자 아무튼간.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시험을 생각보다 못 본 거야. 그래갖고 내가 사실 페널티를 아직 생각을 안 했거든. 이제 쌤 페널티 뭘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지? 깜짝 100번 쓰기 할까? 막 이런 거 했는데 애들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거야. 쌤, 근데 어떤 학생이 딱 이랬어. 여기 지금 승은이 자리쯤에 앉은 한 학생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쌤, 그러면 깜지 말고요. 쌤한테 뇌물 바치기는 안 돼요? 괜찮다. 그걸로 할까? 다음 시간에 쫄병스택 사오기 막 이제 농담 삼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어. 단어 클리닉 페널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각자 의견을 말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혜린이가 페널티 그딴 거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무난하게 그냥 뭐 깜지 뭐 대충 개수 적당히 정해서 합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의견들을 이제 쭉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총 취합을 해갖고 그 중에서 가장 어떤 게 나을까를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이게 이제 바로 델파이 기법이다 해갖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그 기법은 comprise는 구성하다라고 돼 있죠. 해석이. A series of structured questions and feedback reports. 일련의 구조화된 질문과 피드백 도구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자, 이어서 바로 갑니다. Each respondent. 각각의 응답자는요, is given, 주어진답니다. 일련의 질문이 이제 주어지는데요. 응답자들에게. 여러분이 응답자라고 생각해봐. 질문지가 주어져요. 그 예시로서 나오자면은 What are the 5 most significant risks in this project? 자, 예를 들면 이 프로젝트에서 5개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던져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각자가 이제 뭐 쓰는 거겠죠. 어떤 게 리스크다, 어떤 게 리스크다 이렇게 쓰겠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즉 응답자는요, writes his opinions and visions. 그의 의견을 쓰고요, 의견만 쓰는 게 아니라 이유도 쓰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위험성이라고 생각한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이 항상 붙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위험성이다. 왜? 이러이러 할 수 있으니까. 됐어? 이렇게까지 이제 의견과 이유를 다 쓴답니다. 이어서 보자면 The opinions of everyone survey. 자, 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요약이 되겠죠. 어떤 보고서 형태로요. 그리고 되돌려진답니다. 그 응답자들에게. 자, 그리고 나서 그는요, have the opportunity, 기회를 얻게 되는데 to modify their opinions. 그들의 의견을 수정할 기회도 갖게 된답니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좀 달리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 수정할 기회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because the written responses. 자, 그 글로 써진 응답이 are kept anonymous. 자, 여기서 여기서 그 님이라는 말 있죠. 님, 욕한 거 아니에요. 님, NYM. 이 님이 name이거든요. name. 됐어요? 그래서 이름과 관련된 그런 표현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NYM이 나오면요. 그래서 우리가 synonym 하면은 syn이 이제 similar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사어란 뜻이죠. 유사어, synonym. 언토님 하면은 안토가 안티 반대잖아. 그래서 반이어란 뜻이 되고요. anonymous 하면은 익명의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전부 다 이름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글로 쓰는 응답은 익명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no one feels pressured. 그 어떤 누구도 압박감을 느끼지 않겠죠. 어떤 압박감이냐? To conform to anyone else's opinion. 이니까 다른 사람의 뭔가 의견에 순응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뭐 익명이 철저하게 보장이 되니까요. 정말 의견을
이제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잘 내세울 수 있다는 거겠죠. 이어서 자 만약에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바꿨어. 자 이제 그 피드백 보고를 해갖고 다시 이제 응답자들에게 되돌려진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생각이 바뀌어갖고 의견을 바꿀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의견이 바뀌면 they must explain. 그들은 설명해야 돼. The reasons why.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유겠어? 왜 의견을 바꿨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If they don't. 만약에 그들이 하지 않는다. 즉 의견을 바꾸지 않았어.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이유를 또 설명해야 돼요. 너는 왜 이유가 안 바뀌었는데? 왜 너는 의견이 안 바뀌었는데? 그대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델파이기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열식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the process. 그 과정은 지속됩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The group reaches a collective opinion. 그 집단이 공동의 의견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의논하고 그리고 이제 설문지하고 또 받고 피드백 보고하고 또 다시 나눠줘서 또 의견 수정하고 이 작업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하나의 어떤 일치된 의견으로 갈 수 있겠죠. 점점점. 처음에는 굉장히 산발적이지만 점점점점 의견이 하나로 통일될 거 아니야. 이게 반복되다 보면. 됐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내용을 보자면 여러 연구가 뭘 증명했냐면 그 기법이 뭐하다는 것을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입증을 했답니다. 뭐에 있어서? 빈칸에 있어서. 그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 거여야 돼? 뭔가 하나의 의견을 만드는 것. 이런 말이 들어가야겠죠. 됐어요? 하나의 의견을 만드는 것. 그러면 정답이 몇 번? 2번밖에 안 되겠죠. Reaching consensus. 합의점에 도달하는 거죠. 됐어요? 합의점에 도달한다는 게 뭐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런 델파이 기법을 통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의견이 좁혀져서 하나의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됐어?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되겠다. 나머지를 보자면 뭐 지출을 줄이고 정보를 보호하고 뭐 변화를 조장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고 다 상관없는 얘기죠. 델파이 기법의 목적은 뭐다? 하나의 합의된 어떤 의견을 의견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델파이 기법이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근데 뭐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이게 뭐 어찌 보면 되게 좋은 민주주의적인 방법이죠. 어찌 보면. 근데 단점이 딱 보이네요.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델파이 기법을 안 하고 그냥 제 마음대로 한 겁니다. 닥치고 어이 클리닉 해. 닥치고 화이트 라벨 사. 네, 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재와 요약을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이 글의 소재 당연히 델파이 기법이죠. 이 글의 요약을 좀 해보자면 델파이는 조직 내부에서 집단 의견을 모으는 효과적 방법이다. 장점만을 말했으니까 뭐 이제 단점이 이제 장점도 아니죠. 사실은요. 장점 단점이 아니라 그냥 델파이 기법이라는 게 이런 거다. 이런 건데 어떤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는 데 있어서 탁월한 방법이다라고 그냥 소개를 한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집단적인 의견을 모은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5번까지 봤고요. 시간이 한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단어 시험을 봅시다. 잠깐만 좀 더 풀게요. 지금 봐봤자 늦었어, 민서. 얼른 덮어. 자, 단어장은 아예 안 보이게 좀 덮어주세요. 안 보이게. 아예 집어넣으세요, 단어장은. 책은 안 집어넣어도 되는데 단어장은 집어넣으세요. 아유, 브러쉬 봐. 빨리 집어넣어요. 아니, 쉬워요. 단어 쉬워. 자, 지금. 제한 시간은 한 1분 주면 되겠죠? 20개밖에 안 되니까. 시험 다 보시고 상단에 이름 써주세요. 시험지 제가 걷어갈 겁니다.
아니 그 셀프 테스트 스케줄이랑 상관없어요. 저는 스케줄에 써놨습니다. 오늘 1에서 3번을 볼 거라고. 그 스케줄이랑은 상관없어요. 그 스케줄에 맞추면요, 여러분 이거 어웨이클리닝 한 주 더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아니 내가 스케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스케줄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나는 미리 공지했습니다. 난 지난주에 공지했습니다. 참고로. 자, 혹시라도 다 하신 분 계시다면 말씀 주세요. 답시 드리겠습니다. 채점할 때는요, 답지를 기준으로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 하신 분? 자. 왜 이번에 일본어로 인성 써? 다음 시간엔 중국어 해? 지난번에 했던 것 아, 그래, 그렇죠. 알았어? 아, 페널티를 뭘로 하지? 같아. 두 개를 모르겠어. 알았어? 네. 이제야, 뭐 아이디어 없어요? 아이디어? 페널티 아이디어. 한 번씩 쓰기. 한 번? 한 번이요? 장난쳐? 한 번? 한 100번은 써야 정신 차리지. 아 근데 깜지 너무 녹아달아서. 아 뭐 좋은 방법 없나? 됐어? 자, 다 하신 분은 상단에 이름 써서 저한테 내주세요. 선생님 다 했어? 자, 이거. 네, 됐어? 자. 유리야, 아이디어 없어?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내주면은 오늘 거 페널티 빼줄게. 아이 쓰기는 싫어. 쓰기 너무 노가다잖아. 우리 안 그래도 할 것도 많은데 맨날 이거 단어 시험 보고 화이트 라벨하고 너네 원래 리딩 그래머 숙제도 해야 되는데 너무 노가다잖아. 에이. 그리고 어차피 여기 단어 시험 조지면 또 페널티 봐야 되잖아. 그렇지? 아 좋은 거 없나? 좋은 거? 5개당 가라앉는 게 하나씩 써요. 아 결국에는 매물이군요. 결국에는.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건 나를 위한 거잖아. 나를 위한 거면 안 되고. 다 했어? 너무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네. 뭐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 한번 고민해볼게요. 그럼 단어 테스트 본 김에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잘들 쳤습니까? 자, 이어서 봅시다. 6번 볼게요. 자, 12강의 6번 76쪽입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빈칸이 마지막에 나왔는데 요런 유형이 학교 내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술형으로 되기 딱 좋은 이런 유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마지막을 보면은 hence they blah blah 이렇게 나와 있죠. 결론을 말하는 부분이겠네요. 따라서 그들은 blah blah 하다라는 거니까, 즉 이 빈칸이 표면적으로는 빈칸 문제지만 사실상 요약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빈칸 유형이 되겠네요. 자, 일단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What is the basic idea of sociology? 그래서 그 사회학의 기본 개념이 무엇이냐? 라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질문이 나오면요, 그 다음에 대답이 나오죠. 그것은 이것이다 이러면서 질문과 대답은 항상 한 세트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질문에 대한 답 합쳐서 주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즉 사회학이라는 건 무엇이다? 사회적 구조가 사람들을 밀어 넣는 거야. 뭔가 이렇게 위력으로 강제시키는 거야. 그리고 influences their careers, 그들의 직업에 영향을 끼치고요. And even affects how they think,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친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사회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사회학의 기본 개념은 무엇이다? 사회 구조가 사람들을 강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강제한다고. 사람들을 뭘 강제해? 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직업적이 됐든 아니면은 뭐 생각하는 방식이 됐든. 됐어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시가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터그 대학의 이제 학생들이 쉽게 이해를 한답니다. 여기서 쉽게 이해했다라는 말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쉽게 이해했다. 뭘 이해했냐면 사회 구조가 사람들을 위력으로 강제한다는 거를 내 학부생들이 잘 이해했대요. 이 사람이 교수인가 보죠, 그러면은. Not one of their parents was an architect, for example. 자, 좀 더 구체적 사례를 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들의 그 학부생들의 부모 중 그 어떤 누구도 건축가가 없었대요. 자, 왜 그러냐면은 어떠한 학교도, 그러니까 그 딥사우스에 있는 그들의 부모의 세대에 그 딥사우스의 어떠한 학교에서도 건축학을 가르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Admitted African Americans니까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인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구조 때문에 직업이 강제된 거죠. 맞아요? 건축가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의 터그 스튜던트들은요 알고 있습니다. 뭐를요? 어떻게 사회적 구조가 그 커리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네들의 부모들이 이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사회 구조를 잘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죠. 첫 번째 예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예시가 나오는데, then two. 그런데 또한 neighbors of theirs, white children. 그들의 이웃인 백인 아이들이요, had been their friends. 그들의 친구였었대. 뭐 할 때? 그들이 한 4, 5살 때쯤일 때는요, 그땐 친구였는데, 근데 by the time 뭐 할 때쯤에 그들이 한 14, 15살 정도 됐을 때는 장벽이 had gone up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 솟아올라 있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어렸을 때는 다 같이 놀았지만 이제 인종적인 차별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여기서는요. 역시나 사회 구조로 인해서 뭔가 이 대인 관계가 또 강제가 됐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에서 보겠습니다. My black undergraduate. undergraduation은 이제 학부생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학생이에요. 자, 그러면 나의 흑인 학부생들은요, who see, 알 수 있었습니다. 대절이야를요, 이러한 인종적 편견이 was hardly innate. 거의 선천적이지 않다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라는 게 어떻게 선천적이겠어. 사회에서 그렇게 인식을 심으니까,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후천적으로 생긴다는 거겠죠. 후천적으로. 맞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아니 어떻게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예를 들어 인종차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태어나자마자 흑인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 단지 이제 주변에서 뭔가 말하는 거, 자기가 이제 성장하면서
보고 듣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즉 후천적인 요소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얘기가 나옵니다. rather 오히려 show 그것은 뭘 보여주냐? 대자리아를 보여주는데 사회적 구조가 계속 똑같은 말 나옵니다. 사회적 구조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었답니다. 됐나요? 잘 봐봐. 초반에 요 내용이 이제 미리 말하면 주제인데요. 요 내용에서 직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 학부생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직업에 영향을 끼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각각에 대한 예시를 한 거죠. 그렇죠? 직업에 대한 예시. 직업을 강제한 거죠. 뭐가? 사회 구조가요. 사회 구조가 첫 번째 직업을 강제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나왔던 사고 방식을 강제한 거죠. 됐나요? 근데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이 필자의 학부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해달라 했죠. 자, 필자의 학생들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야? 이 전반적인 걸.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사회학이죠. 그렇죠? 사회학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따라서 그들은 블라블라래요. 이러고 끝났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학부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학부생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학부생들은요. 어떻다?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사회적 구조를 얘네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지금 보면은요.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잖아. 자기네 부모님들이 직업이 강제가 된 거를 얘들이 경험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 자체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인종차별이 후천적으로 발생했다는 거를 애들이 직접 경험을 한 거잖아요. 전부 다 경험을 통해서 사회학을 이해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떻다? 뭔가 사회적 구조가 사람들을 위력으로 강제하고요. 직업에 영향을 끼치고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이 터거워드 대학의 학생들이 잘 알고 있다고 썼어요. 즉 그 학생들은요.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라는 이런 뉘앙스의 말이 요 빈칸에 들어가줘야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사실 초반 주제문 이후로는 계속해서 예시가 나왔는데 이 빈칸도 사실은 예시죠. 예시. 그들은 즉 학부생들은 어쩌고저쩌고 한다 라는 내용이니까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는 예시입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예시 전반 그리고 내용 전반을 요약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이거잖아. 이거. 됐어요? 결국 사회 구조에 대해서 얘네가 잘 알고 있구나. 잘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런 내용이 나와야 정답이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일까요? 몇 번을 했습니까, 여러분? 정답? 호연이 몇 번을 했냐, 정답? 안 풀었다고? 왜? 아, 네, 진짜. 자, 그러면은 저기 민서는 뭐가 아니야? 아, 그러면은 잠깐만. 은재는요? 은재는 풀었겠지 그러면 그때? 몇 번이냐? 2번? 말로 해, 씨. 덩어리로 다시 이러고 있어. 사진 찍냐? 자, 정답 2번입니다. 2번. We're open to the sociological perspectiv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문에 대한 거를 좀 보자면 사회학적 관점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냥 오픈되어 있었다. 사회학적 관점에 대해서. 사회학적 관점이죠. 이게 사회학적 관점이잖아. 이거를 뭐야? 받아들인 거죠. 얘네들은요.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한 거야. 그래, 맞아.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나도 그랬었어. 맞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잘 알고 있다는 내용. 그러니까 2번만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나머지들을 보자면 1번에서 made their society culturally diverse. 그들의 사회를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문화적으로라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죠. 내용과. 3번은 became vulnerable to rapid social change. 빠른 사회 변화에 취약하게 되었다. 뭐 사회 변화에 취약하게 되었다는 오히려 반대 내용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이 사회 변화에 있어서 취약해졌다? 취약해진 게 아니라
뭐 그 변화라는 말 자체도 일단 본문에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냥 예전에 이랬었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잘 이해하고 있다는 내용이니까 3번은 적절하지 않겠죠. 4번도 were successful thanks to their intelligence. 그들의 지능 덕분에 성공했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 5번 had an understanding of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차별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이거는 일단 소재도 굉장히 지역적이죠. 인종차별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것도 아니죠.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5번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번 보겠습니다. 소재랑 요약 보고 갈게요. 자, 글의 소재는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보여준 그 이제 사회 의식의 강제화의 사례를 소개한 그런 글이 되겠고요. 요약만 보겠습니다. 하버드 학생들의 일화에 따르면 우리의 사회적 구조는 사람들을 불가피하게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특정 직업을 선택하게 강요한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우리의 사회적 구조까지 해갖고 세 가지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구조, social structure,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inevitably, 그다음에 강요한다, force, 연달아서 나와 있네요. 요 세 단어가 이 글의 요약에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inevitably 같은 단어는 되게 잘 나오는 단어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많이 되죠. 자, 다 체크 되셨으면은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다 하셨습니다. 다 썼나요? 네, 7번 보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빈칸이 중후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빈칸이 중반부에 나와 있을 때는 뭐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앞 내용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뒷 내용을 봐야만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앞서서 풀었던 몇 번 문제였죠?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약간 중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4번 같은 경우는 앞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7번 같은 경우는 어떨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자, 첫 문장이 좀 길게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인도의 전통, 즉 뭐 베다라고 나왔는데 뭔가 이것도 좀 개념 설명에 대한 게 아닐까? 우리가 조금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인도의 전통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요, 종교의 기원이라고 나오네요. 얘가 주요 소재겠네, 그렇죠? 종교의 기원은 여기서 was to be thought 하고 나왔는데 요거는 해석에서 팁을 하나 줄게 얘들아. 자, 여러분이 그 중3, 고1 때 비투용법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비투용법, 그렇죠? 비투용법이 뭐야? 비동사 뒤에 투동사 원형을 쓰는데 얘가 형용사 보어로 쓰이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정, 가능, 운명, 의도, 그다음에 뭐 조건,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줄게요. 이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이 투부정사가 얘들아 BPP로 나와. 이렇게 수동태 이렇게. 그러니까 B2B PP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쳐봐. 이럴 때는 보통은 가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가능의 의미.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수동태니까 될 수 있다. 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이게 많다라는 거야. 많다. 가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될 가능성.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종교의 기원은 was to be thought니까 추구될 수 있었다. 찾아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In the impressions. 어떤 인상에서요. 어떤 인상이냐? 대절 이하라는 인상입니다. 자연 현상이 인간에게 뭔가 떠넘겨준 그런 인상에서 발견될 수 있었답니다. 뭐가? 종교의 기원이다. 됐어? 자, 우리가 이 인류가 발생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생겨난 게 의식주죠.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겨났다고 보는 게 종교예요. 종교. 근데 이 종교라는 거는 이제 신앙이고 신앙이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거를 믿는 거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무언가를 믿는 그런 종교적인 믿음 그런 게 대체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그 종교의 기원은 대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거에서 비롯된다? 자연 현상이 인간에게 주는 인상이 돼요. 자연 현상. 뭐 자연 현상이라면 많겠죠. 뭐 해가 뭐 뜨고 지고 뭐라든가 산이라든가 바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폭풍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
인간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 거야. 햇빛 하면은 뭔가 따사롭고 뭔가 위대하고 약간 뭐 이런 인상 같은 걸 주는 게 있잖냐.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종교가 기원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연 현상이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자면 The mythological figures. 자, 신화적 인물이 were thought 여겨졌답니다. To be personifications of natural objects. 자, 그 자연물의 의인화인 것으로 여겨졌답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신화적 인물이라는 거는요, 지금 종교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신화적 인물? 종교라는 거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뭔가 비가시적인 것을 믿는 게 보통은 종교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절을 다니든 뭐 교회를 다니든 간에 하나님을 믿든 아니면 뭐 부처님을 믿든 간에 어쨌든 간 신적, 영적인 존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비가시적인 존재다 보니까 여기서도 mythological, 신화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신화적 인물이라는 거는 문맥상 종교적 인물, 종교와 관련된 인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됐어요? 자, 어쨌든 간 그런 것이 자연물의 의인화인 것으로 여겨졌대요. 자연물을 마치 인간처럼 본 거라고. 인간처럼. 됐어? 그러니까 태양을 보고 저 태양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의인화를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왜 옛날에도 막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그렇잖아. 조선시대 때 그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옛날 사극을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사극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막장 요소가 꽤 있거든요. 막 예를 들어서 막 왕이 막 뭐 예를 들어서 막 승하해서 왕이 승하면은 막 그날은 꼭 비가 와. 비가 막 오고 막 그리고 막 누가 막 반역을 막 저질러. 그럼 막 꽝꽝꽝 막 이렇게 막 천둥번개 치고 막 비 내리고 막 이래. 그러면 이제 막 꼭 하는 말이 천벌 받을 거다. 하늘이 노하셨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겠어? 진짜 물리적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이고 신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겠죠. 어찌 보면은 종교적 존재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하늘이 꽝꽝꽝 하고 이제 번개 치는 게 사실은 과학적인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뭐다? 종교적으로 이 번개 치고 이런 거를 의인화한 거죠. 의인화한 거. 됐어? 그래서 왜 이제 막 번개 칠 때 우리 막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뭐 제우스가 이렇게 번개 만들어서 이렇게 던진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게 다 의인화를 한 거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Impressive manifestation of nature stimulated 하고 나왔네요. stimulated가 동사네요.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연의 인상적인 보여짐은요, 나타나면요, 자극했답니다. The personifying fantasy of man. 그래서 인간의 의인화하는 공상을 자극했대요. 자,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자연의 인상적인 나타남. 아까 전에 말했던 뭐 번개가 치든 햇빛이 쨍쨍하든 이런 것들이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것들이 의인화, 저게 마치 이 제우스가 이렇게 번개를 이렇게 던지는 것 같으니까 이런 공상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에서 말한 걸 계속 반복한 거예요. 자연물이 그러니까 자연물을 의인화한 게 바로 종교의 기원이다. 계속 이 말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다? 지금까지 읽은 걸 토대로 한다면 자연물을 의인화한 것. 이게 바로 무엇이다? 이게 바로 종교의 기원이라는 거야. 종교의 기원은 뭐야? 이 글의 소재잖아. 주요 소재였잖아. 근데 종교가 어디에서 비롯됐다? 자연물을 의인화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거야. 지금 근데 그거를 뭐야?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 primary stage of religion. 종교의 초기 단계는 was not 하고 나왔고요. 여기에 but 있죠? not A 법이 보이시죠? A가 아니라 B였답니다. A 내용이 엄청 길게 나왔어요. due to 뭐 때문이 아니라 the religious nature. 그러니까 종교적 속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적 속성. 자, 또는 to the need of the human herd as Miller expressed in his book. 자, 이 밀러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그것을 표현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의 필요성이라든가, 됐어요? 이런 것 때문이나 아니면 인간의 종교적 속성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었대요. 종교의 초기 단계가. 종교의 초기 단계란 건 뭐야? 종교의 기원 말하는 거잖아. 또 주어가 종교의 기원인 거야. 근데
이 not A 부분 여기까지가 A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A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종교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사람이 뭔가 믿고 싶어서 특정한 대상을 믿고 싶어서 그 믿음에서 비롯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아래다가 예시를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은 예를 들어서 너네가 이제 수능을 보러 가. 자 오늘 수능 날이야. 수능 보러 가. 그럼 이제 막 이런다고. 아 찍신이시여 제발 제가 틀린 문제를 맞게 해주시고 맞을 문제는 다 맞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 찍신 우리가 만든 거잖아. 뭘 위해서? 우리의 어떤 마음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됐어요? 근데 종교라는 게 그럼 여기서 비롯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To man's 여기서 to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잠깐 보시면 여기 to 나왔고 여기도 to 나왔죠? 이게 전부 다 뭐야? 이 due to에 걸리는 거야. due to. 알겠지? 그러니까 뭐뭐 때문이거나 뭐뭐 때문이 아니라 뭐뭐 때문에 비롯됐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뭐뭐 때문이다? 인간의 elementary capability라고 나왔습니다. 기초적인 능력이 기인한 것이래요. 자, 그 기초적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이런 능력이랍니다. 이런 능력. 됐어요? 자, in the impersonal phenomena. impersonal이니까 인격이 없는 거겠죠. 그렇죠? 개인 이제 인간적이지 않은 거죠. 인격을 갖지 않은 현상이랍니다. 그의 환경에서. 얘들아 봐봐. 그의 주변 환경에 인격을 갖지 않는 현상. 이게 뭔데? 이게 자연물 아니야? 됐어요? 지금까지 읽은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야? 종교의 기원은 자연물을 의인화한 거다. 계속 이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봐봐. 그의 주변, 사람의 주변 환경인데 뭔가 인격을 갖지 않는 현상이라고 말했어. 내 주변에 있는데 인격은 없어. 어떤 일어나는 현상이야. 이게 뭐야? 자연현상 말하는 거 아니야? 햇빛이 쨍쨍거리든 비가 오든 뇌우가 치든 이런 거. 됐어? 그러니까 뭐야? 자연물이 되는 거죠. 패러프레이즈 맞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물이야. 됐죠? 즉 자연물에서 블라블라블라 인간의 기초적인 능력이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빈칸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What finally, 자 마침내 led to the formation of a religion, 종교의 형성으로 이어진 것, 왓절 나왔으니까 단수 취급했다. 그것은 따라서 무엇이냐? The elaboration of a nature mythology랍니다. 그래서 자연 신화의 정교화랍니다. 그리고 the veneration of the respective figures, 뭔가 그 숭배랍니다. respective는 각각의라는 뜻이죠. 각각의 인물에 대한 숭배. 됐습니까? 이게 바로 무엇이다? 종교의 형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물을 의인화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야? 신화적, 즉 종교적 인물이라고 아까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정교하게 만들어낸 게 이제 현대의 이제 종교로 이제 이어졌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마지막 문장인 것 같네요.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The beginning of religion. 자, 종교의 시작은 지금 주어가 어때 얘들아? 계속 똑같아. 종교의 시작이 뭐야? 종교의 기원이잖아 결국에. 종교의 시작은 was the worship이었답니다. 또 숭배였대. of many natural objects. 또 똑같은 말이잖아. 많은 자연물의 숭배였대. 계속 똑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edominance, 어떤 우세를 가진 자연물이란데요. 어떤 우세냐? of such phenomena, 그러한 현상의 우세랍니다. 그러한 현상이 뭔데? As the sun, the sky, thunderstorms, lightning, rain, and fire. 이거 뭐야? 전부 다 자연물이잖아. 자연물. 됐어요? 이러한 자연물과 같은 현상의 우세, 우위를 가진 많은 자연물의 숭배였답니다. 어려운 말 필요 없어요. 결국 뭐야? 자연물을 숭배한 게 종교의 기원이었다. 자연물을 의인화하는 거, 자연물을 숭배하는 거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자연물을 왜 의인화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모시려고 하는 거잖아. 결국 숭배한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죠. 이게 뭐다? 종교의 기원이다.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말. 됐죠? 자, 그러면 잘 봐봐. 아까 전에 빈칸에서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맞춰볼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은 말 했거든요. 종교 어떤 이제 뭐야? 자연물을 의인화한 게 종교의 기원이다라고 했어요. 얘들아 잘 봐봐. 그러면 아까 not 부분은 뭐였습니까? 본인의 필요성에 의해서 종교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종교가 생겨난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기초적인 능력이라 했는데 이 기초적인 능력이란 말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가 중요한 거거든. 여기가. 사실 이 문장만 보더라도 우리가 빈칸을 맞출 수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한번 뭐다? 자연물이라고 했어. 그럼 자연물을 뭐 하는 능력이겠어? 이거 아니야? 아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이잖아. 자연물을 의인화할 줄 아는 인간의 능력으로 바로 뭐다? 종교가 시작됐다.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인 거잖아. 됐어? 그럼 빈칸에 어떤 말이 나와야 돼? 의인화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계속 똑같은 말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의인화한다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거. 정답 몇 번일까? 몇 번일까? 1, 2, 3, 4, 5 중에. 의인화한다. 네, 맞습니다. 1번입니다. Think personal figures. impersonal은 인격을 갖추지 않은 거죠. 그럼 personal은 뭐야? 인격을 갖춘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think personal figures니까 인격을 갖춘 인물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능력. 됐어? 인격을 갖춘 인물로 바라본다는 게 뭔데요? 의인화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이제 주제가 나온 그런 류의 글이었습니다. 정답 1번 나왔고요. 자, 소재와 요약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의 소재, 종교의 기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었죠. 자, 이 글을 정리하자면 종교의 시작은 주변의 지배적인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인화 그리고 숭배에서 기원한다. 이거죠? 자연물을 의인화하고 자연물을 숭배하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다? 종교의 기원이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됐습니까? 자, 뭐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이고, 죄송. 어디갔냐? 다시 보여줄게. 네,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의인화, 숭배, 뭐 이런 거, 종교의 시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키워드를 잡자면. 그래서 the beginning of religion. 그 다음에 여기서 personification, 의인화죠. 그 다음에 worship, 숭배, 이런 것들이 이 요약문에서의 키워드가 되겠다. 네,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시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 하셨으면. 다 됐나요? 아직 다 못 썼나? 자, 다 되셨으면은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8번도 지금 빈칸이 마지막에 나와 있거든요, 얘들아. 근데 마지막 부분에 빈칸이고 그 앞에 있는 단어를 보면은 examples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examples라는 게 어떤 예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빈칸에는 뭔가 예시에 관련된 게 나오긴 해야겠네. 근데 당연히 대놓고 뭔가 생뚱맞은 예시가 아니라 당연히 주제와 맞닿아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게 정석이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별주 단어가 airwaves, 방송 전파라든가 그리고 conglomerat이라는 뭐 이제 대기업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일단 대충은 뭐 소재는 뭔지 알 것 같은데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12강의 8번입니다. A well-functioning democracy. 자,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는 requires a media system. 뭐랍니까? 그러니까 미디어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데 어떤 미디어 시스템인가? 이런 미디어 시스템이에요. That provides diverse sources of information. 자, 그러면 다양한 정보원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encourages civic participation이니까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는 그런 미디어 시스템을 필요로 한답니다. 다시 한번.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라 했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국민에 의해서 뭔가가 결정되는 것이 민주주의죠. 그렇죠? 국민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결정되는 즉 민주주의라는 이 사상은요. 다양한 그런 여론을 참여시키는 그런 미디어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체. 그렇죠? 자, 일단은 도입부에서 나왔는데 민주주의에 대한 거 그리고 미디어 시스템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글의 소재가 되겠죠. 소재. 이 글의 소재로서 민주주의, 미디어 시스템 이런 거를 언급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볼게요. The government. 자, 정부가 once 한때는 caused the airwaves.
방송 전파를 뭐로 여겼냐면요. 자, 여기 구문 분석 좀 잠깐 할게. 여러분 수식어에다가 considered the airways 목적어고요. Such an integral part of our democracy까지가 목적격 보호야. 됐어? 이렇게 생겼고 이 대절이어가 수식어거든. 근데 이 대절 부분에다가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이 such에도 표시해놨어. 이거 뭐야? such 대구조거든. such 대구조. 됐어? 자, 우리가 so 대구조는 잘 알고 있죠? so 대 주어 동사 하면 우리가 흔히 어떻게 해석하냐?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그치? 여기서 that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냐? that만 해석하면 얘만 해석해봐. 얘만 잘라봐. 얘만 다 빼고 어떻게 해석할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자, that만 해석했어. 뭘까? 아, 너무 어려웠나? 여기서의 that은요 그래서야. 그래서 됐어? 너무 뭐뭐해 그래서 얘가 뭐뭐한다 이런 말인 거야. 됐어?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자, 근데 여기서 똑같은 게 such의 대세 구조도 있지. such의 자, such는 그러한으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많이 하지만 여기서는 너무나 또는 그렇게나 이 정도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써볼게요. 정리해서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써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such와 형용사, 명사 이렇게 많이 외우죠. such와 형용. 그러고 난 다음에 대절이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됐어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구조예요. 명사가 복수형이라면 당연히 어를 빼야겠죠. 됐어? 명사가 단수형이라면 이제 어를 써주는 거고. part라는 단수형으로 나왔으니까 such, 형, 명 형태로 나온 거야. 되니? 자, 해석을 할 때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너무나 또는 그렇게나 뭐뭐한 명사 여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어? 너무나 뭐뭐한 뭐여서 얘가 뭐뭐한다. 되니? 이렇게 해석이 된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 여기까지 일단 해석을 해보자면 다시 정부가 한때 방송 전파를 너무나 우리의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서 됐어? 그래서 politician들이 정치인들이 decided 결정했답니다. 뭘 결정했냐? 여기 대시 생략됐겠네요.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아, 여기까지 동사네요. 자, 그 정치인들이 뭘 결심했느냐? public 대중들이 should own and control them. 그것들을 소유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요, 당연히 어떤 그런 방송 전파를 말하는 거니까 미디어 시스템을 말하는 거겠죠. 좀 넓은 범주로 보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방송 전파가 바로 무엇이다? 민주주의의 필수적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거야. 필수적 시스템. 필수적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것을 소유하고 지배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앞에서 말했던 민주주의에 있어서 미디어 시스템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패러프레이징을 해놨는데 잠깐 보시면 정부는 방송 전파를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해서 일반 국민이 소유하고 지배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답니다. 됐어? 근데 우리가 실제를 봅시다. 실제로 보면은요, 그 방송 전파 같은 경우가 일반 국민이 통제하는 거가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통제하고 이제 소유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왜냐면 지금 다 대기업이 사실은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방송 전파나 각종 매체 같은 경우는요. 근데 여기에서 일반 국민이 그 어떤 매체에 대해서 소유를 하고 지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자, 왜 그럴까를 우리가 좀 배경적으로 생각해보자. 민주주의라는 건 다시 한번 뭐냐? 공산주의가 아니야. 즉 피라미드식 최정상에 있는 사람이 일방적인 판단으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각각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해갖고 민주주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을 알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미디어 시스템, 매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매체에서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쵸? 뭐 대표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들이 되게 많죠. 예전에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창 이슈가 됐던 것 중 하나가 그 뭐였지? 그 뭐야 2000 그때가 7년인가 8년에 그 광우병 뭐 그거 사태 있었는데 혹시 알아요? 잘 모르나? 2008년이면 너네 몇 살이었어요? 4살? 그래. 제가 그때 이제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가 이제 그 이명박 정권이 이제 막 들어섰을 때였는데 무슨 뭐 미국산 소를 뭐 이렇게 뭐 수입을 했나? 아무튼 뭐 이제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이게 그 미국산 소가 뭐 이제 뭐 광우병이 뭐 이제 걸린 뭐 소다 하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이게 막 매체에다 막 이렇게 막 뿌린 거야. 그래갖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종특 중 하나 있잖아요. 뭐 하나 이제 열받는다. 그럼 이제 광화문 나가죠. 촛불 들고. 그때도 그랬었어요. 촛불 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되게 많이 모였어서 8만 명인가 모였어요. 그 광화문 광장에. 그래갖고 촛불 들고 막 이제 시위를 했지. 이거 뭐 어떻게 광우병 걸린 소를 뭐 어떻게 먹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소고기에 뭐가 들어가는 줄 아느냐, 이 소고기가 어디에 들어가는 줄 아느냐, 뭐 라면 스프에도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저 그때 소고기 실컷 먹었거든요. 아직 살아있잖아. 실컷 먹었어요 저 그때. 그러니까 그게 다 뭐야? 선동이야 선동. 됐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때 당시 하더라도 좀 쫄려갖고 그래서 괜히 저도 막 라면 좀 안 먹고 쇠고기면 안 먹었어요. 쇠고기면 안 먹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것 자체가 결국엔 뭐에 의해서 비롯된 건가? 그러니까 미디어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비롯된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 실제로 뭐 광우병 걸린 소를 뭐 데리고 왔다라는 이제 수입을 해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로 인해서 내가 내 신변이 이제 신변에 이제 위험을 느끼고 있다. 이런 게 어떤 나의 어떤 팩트나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디어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맞겠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국민들이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국민들이. 됐어요? 이 필자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It's time for the public to reclaim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요. 자, 여기도 구문 분석을 좀 해볼게요. 여기가 이 글의 요지,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문. 자, 여기가 주제문이니까 여러분이 또 워크북에 한 거랑 비교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쓴 거랑 맞는지 아닌지. 주제라고 하기보다는요, 요지에 가까워요. 요지. 요지는 뭡니까? 필자가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게 요지야. 됐지? 자, 구문 분석을 좀 해보자면 여기 이시 비인칭 주어야. 왜? 뒤에 시간 나왔으니까. It is time for the public. 의미상 주어야. 뒤에 투부정사 나와있지? 얘가 time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주어진 주 아닙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이하 문장 끝까지 전체가 앞에 나와 있는 time을 수식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투부정사 부분이 조금 기니까 좀 세부적으로 구문 분석을 해볼게. reclaim 회수하다 동사 나왔고 the responsibility 목적어예요. 그럼 동사 목적어 다 나왔네. 전치사에 명사 나왔어. 동명사 나왔고 동명사의 목적어 quality media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한 덩어리겠죠. 그래서 뭐에 대한 책임감 동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from 전치사에다가 the corporate 하고 아까 나왔던 표현이죠. conglomerate. 그래서 여기까지가 또 부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데 해석을 해보자면요. 얘네가 즉 대중들이 과로할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큰 틀로 보자면요. 자, 대중들이 뭐 할 시간이야? 되찾을 시간이야. 뭐를? 책임감을. 어떤 책임감? producing quality media니까 양질의 미디어를 생산할 책임이랍니다. 뭐로부터요? 그런 대기업으로부터요. 그래서 원래 corporate은 기업의란 뜻인데 기업의 대기업 하면은 조금 이제 해석이 어색하죠. 그래서 그냥 편의상 대기업으로 해석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대중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양질의 미디어를 생산할 책임을 되찾을 때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국민들이 미디어를 생산할 책임을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기업이 아니라요. 됐어요? 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더 망할 것 같은데 왠지
예전에 혹시 무한도전 보신 분들 있습니까? 예전에 이제 종영되기 전에 제가 이제 무한도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무한도전이 결국에 종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가 뭡니까? 게시판 테러잖아요. 게시판 테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화면을 보고 되게 불편함이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게시판 갖고 막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뭐 이제 욕하고 뭐하고 그래서 그거에 다 맞춰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이제 좀 약간 오래전부터 보던 지인성 팬들은 점점 이제 재미가 없어지고 그런 거 저런 거에 다 맞춰주고 하다 보니까 이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청률 떨어지고 이제 종영을 하게 됐다라고 일단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접적인 사례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미디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는 거는 국민이 직접 뭔가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뭐 정보를 알리든 그런 미디어 전반적인 거를 일반 국민이 통제해야 된다는 건데 방금 전에 제가 말한 무한도전 사태가 어찌 보면은 일반 국민이 미디어를 간접적으로 통제해서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게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쌤의 생각은요. 자, 이어서 볼게요. The first step. 첫 번째 단계는 is to break up. 깨버리는 거랍니다. The concentration of media power. 그러니까 미디어 권력의 집중을 깨는 거랍니다. 미디어 권력의 집중을 깬다는 건 다시 한번 말하면 미디어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특정한 어떤 이제 기업이 있어요. 그럼 이 기업이 모든 미디어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쳐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기사만을 보는 거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왜냐면 이제 사람들 웬만하면 검색 엔진으로 다 네이버를 쓰고요. 네이버 화면에 들어가면은 각종 기사들이 떠 있으니까 전부 다 네이버에 있는 기사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대표적인 매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의 이제 권력을 분산시켜야 사람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총취합해갖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걸 말하는 거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Let's give control. 자, 통제권을 줍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To a greater number of smaller companies라고 말했네요. 그러니까 더 많은 수의 더 작은 기업들에게. 됐어요? 네이버가 그 매체를 꽉 잡고 있는데 작은 소기업들에게 이 매체에 대한 통제권을 좀 분산시키자. 앞에서 말한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어떤 회사냐? 관계대명사 대절이 이어집니다. That could, 자, legitimately compete라고 나왔어요. 합법적으로 경쟁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당연히 불법으로 하면 안 되겠죠. With a broader range of information. 더 넓은 범주의 정보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더 많은 수의 더 작은 규모의 회사에게 통제권을 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더 작은 회사라는 게 상징하는 게 어찌 보면은 일반 국민들, 즉 대중들을 대표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더 작은 기업이라는 게. 자, also 나왔으면 또한인데 얘들아, 요거 하나만 좀 설명해 줄게. 그 모의고사 풀 때 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네가 모의고사 풀 때 보통 빈칸, 순서, 삽입 요쪽에서 많이 틀리잖아. 최근 모의고사 여러 번 보내준 걸 기준으로 보면요 42번도 많이 틀리더라고요. 42번. 어쨌든간. 근데 하나 팁을 주자면 also라는 말 있죠. also. 연결어잖아요. 그렇죠? 이 also는요 연결어의 잠깐만 뭐라고 표현할까? 한 내용의 마지막 열거라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마지막 열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한다고 쳐봐. A에 대한 어떤 일단 정의를 딱 설명을 했어.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 어수라는 말은 요 3번에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3번에. 1, 2번에는 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는 뭐냐? 글의 논리구조상 그래요. 글의 논리구조상. 오케이? 여기에 어소가 붙었는데 근데 여기에 또 나온다? 이거는 이제 논리구조상 말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거를 알게 되면요, 여러분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느냐? 일단은 이제 삽입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순서 문제 이런 쪽에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also 하고 어떤 내용이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나왔던 내용이 아닌 다른 종류의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 됐어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고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however나 therefore 있죠. therefore. however 또는 therefore. 이런 연결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표현들이 연속적으로 두 번 나올 수 없습니다. 연속적으로 두 번 나올 수 없어요. 이것도 논리구조상 마찬가지입니다. 논리구조상. however가 물론 역접의 의미일 때 말하는 거예요. 역접의 의미일 때. however가 역접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강조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으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내용이 나왔는데 however 이렇게 나왔어. 그럼 앞 내용에 대한 역접, 반대말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문장 끝나고 또 however가 나올 수 있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팁으로 쓸 수 있냐면요. 아까 말했던 삽입 문제에서 되게 유용하게 풀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다 쓸게요. 예를 들어서 삽입하라는 문제가 나왔어. 1, 2, 3, 4, 5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삽입에 however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있어. 내가 하나 팁 더 줄게. 삽입 문제는요. 1번은 웬만하면 답 안 나와요. 진짜 웬만하면 1번 안 나옵니다. 2, 3, 4, 5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2번도 사실 잘 안 나와. 거의 웬만하면 3, 4, 5거든? 근데 2번은 나온 적이 있어. 1번도 나온 적은 있었는데 되게 오래전에. 오케이? 오래전에. 1번은 보통 안 나와요. 자, 그러면은 however가 딱 나왔어. 근데 예를 들어서 얘들아 만약에 2번 내용 뒤에 however 또는 yet이라고 써볼게요. yet 또 역접이잖아. 그치? 이렇게 나왔어.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그러면 일단은 2번, 3번은 걸르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치? however 나왔는데 3번에 또 however 나오면 안 되잖아. 3번 걸르고요. however 앞부분에 또 however 연결되잖아. 2번 편락이고요. 1번은 내가 보통 안 나온다 했죠. 그럼 하나 걸르고 4번 먹어. 됐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은 시간이 훨씬 많이 단축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해석을 해보면 돼요. 어느 부분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됐죠? 이런 게 팁이고요. Therefore도 마찬가지입니다. Therefore 같은 경우는 이제 결론을 말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후반부에 있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하지만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마찬가지로 따라서 블라블라블라 하다라고 말했는데 또 따라서 블라블라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 구조상 이 두 가지는 연속으로 두 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요거 알아두시면은 여러분이 순서 삽입 좀 풀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나온 김에 설명드린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부연 설명 2번이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also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구조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글 버전으로 따지면요. 위에서 지금 부연 설명 1번 나왔죠? Let's give control 하고 나와 있죠? 이 부연 설명은 뭐에 대한 설명이야? 얘에 대한 설명이야. 얘에 대한 설명. 여기. 미디어 권력의 집중을 깨는 것이다 하고 나와 있어. 첫 번째 단계가. 그래서 미디어 권력을 깨서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미디어 권력을 깨라는 거야.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거잖아. 첫 번째. 됐어요? 어떻게 하랍니까? 얘네가 가지고 있는 폭넓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더 작은 수많은 회사들에게 통제권을 주자. 그렇게 하면은 분산되니까. 됐어요? 그 얘기 한 거죠. 그 다음에 또한 하고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보자마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연 설명은 여기서 끝이구나. 됐어? 그 이하에는 안 나온다는 거야. 결론이 나오든 뭔가 다른 말이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실제로 다음 걸 보면 어떻습니까? 문장이 끝납니다. 여기에서. 얘는 앞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까지는 아니겠죠. 자, 한번 볼게요. 또한 We must create and maintain a non-commercial public media system as well as independent alternative media.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야 되고 유지해야 돼 non-commercial public media니까 비상업적인 그런 이제 public media, 대중 미디어를 말하는 거겠죠. as well as는 뿐만 아니라죠. 뭐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대안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됐어? 독립적인 대안 미디어뿐만 아니라 비상업적 그런 이제 대중 미디어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그 이제 미디어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거를 이제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부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 이제 관계대명사 대절이 또 이어지는데 that exists outside the control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advertisers래요. 즉 우리는 초국가적인 기업
그리고 초국가적인 광고주 이런 거에 통제권 바깥에 존재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얘네들 통제권 밖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그런 대안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비상업적 공공 그런 미디어 시스템도 만들어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뭡니까? 새로 나온 신규 정보입니다. 신규 정보. 아까 얘기했었죠? 신규 정보는 뭐다? 예시나 반전이나 주제나 셋 중 하나라고 했어요. 여기서 뭡니까? 그냥 예시예요. 예시. 됐어? 아까 첫 번째 단계는 어쩌고 나왔잖아. 거기서 예시 나왔고요. 그리고 also 또한 이렇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예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결국에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미디어 시스템이 필수적인데 이거에 대한 통제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통제권을 대중들이 갖게끔 이거잖아.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 통제권을 대중들이 갖자고. 됐어요? The rise of independent political blogs. 자, 독립적인 정치 블로그의 등장. 그리고 여기서 대시 가리킨 건 the rise예요. 또 어떤 거의 등장이냐면 대안적인 팟캐스트의 등장. 뭐 라디오 방송망이라든가 텔레비전 채널의 또 등장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빈칸의 예시랍니다. 그럼 빈칸이 바로 뭐겠습니까? 위에서 말했던 독립적 대안 미디어와 비상업적 공공 미디어의 예시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까 전에 말했잖아. 그러니까 독립적인 정치 블로그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겠습니까? 그냥 이제 앞에서 말한 독립적인 대안 미디어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 버전으로 따지면요, 여러분의 각자의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각자의 인스타그램. 각자의 인스타그램에다가 여러분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글을 예를 들어 쓴다고 쳐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매체와는 좀 뭔가 별도의 다른 정보를 내가 제시를 하는 거죠. 독립적인 대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뭡니까? 비상업적 공공 미디어가 되는 거죠. 팟캐스트라든가 라디오 네트워크라든가 다른 텔레비전 채널이라든가 전부 다 뭡니까? 비상업적 공공의 그런 이제 미디어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뭐다? 앞에서 말한 거에 예시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문장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면 요 빈칸에 나와야 할 말이 이제 어떤 말이겠느냐?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잖아. 그렇죠? 이 글의 요지가 뭐라고요? 민주주의에서는 미디어 시스템이 필수적인데 대기업에 쏠려 있으니까 대중들에게 통제권을 갖게끔 하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예시들이 다 뭐의 예시인데 대중들이 통제권을 갖는 거에 대한 예시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빈칸에는 어떤 말이 나와줘야 돼? 대중들이 통제권을 갖는다라는 뉘앙스가 나와줘야 정답이 되는 거라고. 빈칸에는 어떤 거? 대중들이 미디어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는 거죠. 통제권을 가진다라는 이 뉘앙스의 말이 나와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일까요? 몇 번? 네, 맞습니다. 2번입니다. 2번. 대놓고 말하고 있죠? 뭐랍니까? Citizens rising up to take back control of our media. 우리의 미디어 지배권을 take back이니까 되찾기 위해서 시민들이 말 그대로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들고 일어선다. 됐어? 즉 통제권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의 소재와 요약을 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소재는 민주주의와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아까 제가 써드렸었죠. 이 글의 요약을 보자면 자, 양질의 미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권한을 국민들이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미디어 권력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요 전반적으로 다 중요한 표현들밖에 없어서 요 요약문은 좀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거든요. 영어는 안 쓰셔도 됩니다. 한글만이라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쓰시는 동안 저는 숙제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이 7월 24일이죠?
가만 있죠. 오늘 숙제 내주면은 다음 주 학원 방학이니까 다다음 주까지네? 그러면 아니 아 왜? 잠시만. 왜 잠시만요. 뒤에 예상했어. 이제 구조화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뒷내용이 다 예상이 되는구만. 클리닉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해볼까? 아니면은 휴가가 좀 기니까 2주 뒤에니까 많이. 근데 이게 조금만 해주면 부작용이 있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조금밖에 안 되네? 그때 가서 해야지. 이렇게 되거든. 아니야? 많아도 그때가 해야지 하다가 알았어요. 이번에 클리닉 하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조금만 내려주세요. 그 페이지 84에서 85까지만 해주세요. 14강의 1에서 4번입니다. 자, 14강 1에서 4번 문제 풀고 단어 조사하고 그 다음에 워크북 해오시면 됩니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